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 6시부터 대구 지역 택시가 운행을 멈췄습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는 전국 택시 총파업에 따른 것입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대구는 법인과 개인 택시 대부분이 파업에 참여해 시민들은 택시를 거의 이용할 수 없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영균 기자. 네, 동대구역 앞 택시 승강장에 나와 있습니다. 택시가 거의 보이지 않는군요. 그렇습니다. 대구의 개인 택시 10,000대, 법인 택시 6,000대 등 16,000여 대가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대구의 택시 대부분이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구시는 오늘 하루 택시 부재도 전면 해제했지만 대부분 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집회가 끝나면 운행에 복귀하는 택시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는데요. 집회는 끝났지만 아직 별다른 변화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대구 택시운송사업조합은 내일 새벽 5시까지 택시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도 많을 텐데요. 그러면 밤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시내버스와 도시철도가 연장 운행됩니다. 시내버스의 경우 급행 1번에서 8번까지, 도시철도는 1, 2, 3호선 전체가 내일 새벽 1시까지 운행됩니다. 모든 시내버스가 연장 운행되는 건 아니고요. 새벽 1시는 종점 도착 시간 기준이므로 생각보다 일찍 대중교통이 끊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에서는 택시 30-40% 정도만 운행을 중단한 반면 대구에서는 대부분 택시가 파업에 동참해 택시를 이용하려던 많은 시민들이 새벽부터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유독 대구의 파업 강도가 강한 이유를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 택시로 가득한 동대구역 앞 택시 승강장이 텅 비었습니다. 운행 중단 소식을 몰랐던 시민들은 어리둥절합니다. 여기서 길 건너서 타셔야 돼요. 길 건너 저쪽요? 끝에 길 건너 쪽에 타셔가지고 네. 3번? 북구 3번. 북구 3번이요? 예. 네, 감사합니다. 택시 파업 혹시 알고 계셨는지? 아니 모르고 왔고요. 업무차 출장 때문에 와가지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대구의 또 다른 관문인 대구공항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 하루 대구공항 택시 승강장은 보시는 것처럼 텅 비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구공항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찾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There's no taxi today because of the strike, so you have to take a bus or subway. 도심에서는 택시를 잡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8시 반에 수서 가는 SRT 타야 되거든요. 큰일 났다 이거.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오늘 하루 대다수 택시가 운행을 멈췄습니다. 오늘 출근 시간 대구 지역 택시 운행률은 평소의 5%로 추정됩니다. 서울 오전 7시 택시 운행률은 전날의 70%로 출근길 대란은 없었습니다. 유독 대구에서 파업 강도가 센 이유는 다른 곳보다 열악한 택시 사정 때문입니다. 광역시인 대구는 인구가 246만 명의 수송 분담률 가운데 자가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51%에 달해 카풀 서비스가 도입되기 좋은 조건입니다. 카풀 자가용 영업을 하겠다는데 우리는 정말로 죽으라는 거하고 똑같았거든요. 가뜩이나 대구 지역 택시는 적정수보다 6천여 대가 많아 전국 최고 과잉 공급률을 보일 정도입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다 보니 대구 택시 기사들이 다른 지역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카풀 서비스가 도입되면 대구 택시 기사들은 새로운 운송 공급자와 경쟁해야 해 어려움이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좀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카풀 서비스 도입에 대구가 어느 곳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어 앞으로 적자는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네, 올 한해 대구 경북을 달궜던 뉴스. 오늘은 지역에 큰 충격을 주었던 천주교 대구 대교구의 비리 의혹 관련 뉴스를 짚어보겠습니다. 신병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천주교 대구 대교구는 지난해 그 대구 시립희망원을 위탁 운영하면서 큰 물의를 일으켰는데요. 원장 신부 2명 같은 경우에는 비자금 조성 그리고 인권 유린이 드러나서 감옥까지 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더 큰 비리 의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취재진이 선목학원 이사장 조한길 대주교의 대학 관련 비리 문건을 입수해 지난 4월 보도하면서부터인데요.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운영하는 대구 가톨릭대의 이른바 총장 신부가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작성한 이 문건에는 매우 구체적인 비리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네. 대학교가 교비로 10여 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이 가운데 3억 7천만 원을 천주교 대구 대교구로 보냈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네. 조한길 대주교가 개인 용도로 1억 5천만 원을 썼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대구 대교구는 문건 작성자가 추측으로 쓴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대구 가톨릭대학교의 주인은 그 천주교 대구 대교구의 선목학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보도한 걸 보면 선목학원이 법을 어기고 수백억 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선목학원은 법정 부담금 납입과 부속병원에 투자하는 용도로 27차례에 걸쳐서 적립금 260억 원을 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네. 적립금은 기본 재산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허가 없이는 마음대로 쓸 수 없는데 법을 어긴 것인데요. 기본 재산은 학교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재산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사립학교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돈을 쌈짓돈 쓰듯이 마음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선목학원이 규정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311억 원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기본 재산으로 관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네, 비리 의혹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 대구 가톨릭대학교 부속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수백억 원대 회계 부정 의혹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병원 노조가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대구 가톨릭대 병원 결산서를 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병원에서 학교 법인인 선목학원에 보낸 전출금이 1,280억 원입니다. 네네. 그런데 외부 회계 감사 자료에는 이 전출금 가운데 635억 원이 빠졌습니다. 노조는 사라진 돈의 행방을 병원 측에 따져 물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병원 측은 의대 임상교수 급여로 지급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병원 측은 인건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 주장대로라면 2016년 전문의 1인당 인건비가 다음해 무려 44.7%나 오른 셈인데요. 네. 노조는 임상 교수들도 임금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면서 인건비가 과다하게 부풀려진 것이라고 보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처음 이게 드러났는데, 근데 그게 적법하게 운영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250억 원어치의 미인가 불법 회원권을 운영했다. 그런 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100% 소유하고 있는 80cc가 1990년 미인가 회원권 530여 개를 발행해 30년 가까이 운영해 왔습니다. 회원권 거래소에서도 우대 회원권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매매되고 있었습니다.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십억 원의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80cc에 시정 명령을 내렸고 동구청과 국세청도 탈세 규모 파악에 나섰는데 조만간 세금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라면 비리 백화점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천주교 대구 대교구의 수장 조한길 대주교의 문제가 또 불거졌는데 그 조 대주교가 대리인을 내세워서 개인 장애인 시설을 세웠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의 장애인 시설은 포항시 북구 송남면에 있는 중증 장애인 시설입니다. 불과 10여 명의 장애인들을 수용하는 이곳은 인원에 비해서 규모가 지나치게 큰 데다 천주교 시설로 착각할 정도로 교회 관련 시설물이 많습니다. 천주교 예배 시설인 경당과 기도와 묵상을 하는 피정시설, 성모동산 등이 들어서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과정에 불법으로 살림을 훼손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더욱이 장애인 시설은 대구 대교구의 수장인 조한길 대주교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조 대주교가 시설틀을 제공했기 때문인데요. 2003년 매일신문 사장이었던 조 대주교는
이 땅을 사서 장애인 시설 원장인 A씨에게 내놓았고 2년 뒤 장애인 시설이 설립됐습니다. 네네. 조한길 대주교는 이곳에서 주요 신부들과 미사를 자주 집전했고 이 장애인 시설의 설립자라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조한길 대주교가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후원금과 기부금이 줄을 이었습니다. 네. 조 대주교가 교구장으로 취임한 2010년 이후에 이곳에 헌금이 몰린 것은 매우 문제가 많다는 원로 신부들의 쇄신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조한길 대주교는 나중에 천주교 대구 대교구로 넘겨주겠다는 A씨 부부의 약속을 받고 땅을 줬다고 해명했습니다. 네네. 개혁을 요구하는 천주교 대구 대교구 신부들과 신자들은 조 대주교가 개인 왕국처럼 사유화하려고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네, 천주교 대구 대교구의 비리 의혹이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종교 단체인데 언론에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뭐 파헤치는 게 뭐 가능한 것이냐,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실 분도 계시겠지만요. 천주교 대구 대교구 비리 의혹 문제는 단순히 종교단체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구 대교구는 산하재단을 통해서 학교와 복지시설, 병원, 언론기관 등과 같은 공적기관 270여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구 대교구가 파견한 신부들이 최고 책임자로서 경영을 맡고 있는데요. 네.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사실상 주인입니다. 이런 공적기관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많은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희망원처럼 이런 곳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대구 대교구로 보내는 것 아니냐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단순히 종교기관을 운영하면서 나온 비리가 아니라 세금을 빼돌린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대구문화방송은 계속 이 문제를 취재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신병철 기자였습니다. 네, 지난 10월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멈춘 것은 인재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설계 잘못과 부실 시공 때문이었는데 이렇게 보면 사고는 처음부터 예견돼 있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은 궤도빔 연결 장치, 즉 핑거 플레이트를 포함한 신축 이음 장치가 떨어져 멈춘 겁니다. 여기에 설계 잘못과 궤도빔 부실 시공이 있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단순보와 달리 대구 모노레일은 캔틸레버 형식으로 설계돼 핑거 플레이트의 이음부가 더 깁니다. 설계 당시부터 열차의 충격 하중이 클 수밖에 없어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더 고민하고 저희가 더 경험이 있거나 정신이 더 갖췄으면 그때 당시에 그걸 적용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거기까지 저희가 좀 미숙했다 이렇게. 시공 과정도 문제입니다. 팔달철교 사고 현장에서 떨어져 나간 핑거 플레이트에 사용된 앵커 볼트 6개 중 2개는 시공 방법과 다르게 공사했습니다. KS 제품이 쓰이지 않았고 도금도 되지 않았습니다. 용접 상태도 불량했습니다. 콘크리트 궤도빔과 핑거 플레이트 사이에 틈이 생겨 볼트가 헐거워졌습니다. 공복이 좀 많이 발생이 되었고 또 일부 균열이 있고 또 결과적으로 앙카 볼트도 또 용접에 대한 것도 결함이 나왔어요. 도시철도 3호선 시설은 대폭 보강됩니다. 3호선 신축 이음부 1,482곳을 충격 완화형으로 2022년 상반기까지 바꾸고 탈락 방지판과 기역자 철판을 새로 설치합니다. 피해 복구비 1억 8천만 원과 신축 이음 장치 교체비 37억 원은 시공사 8개가 부담합니다. 전국 최초로 모노레일을 만들며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자신했던 대구시. 가장 기본인 안전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고법 형사 1부 박준용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수일 전 울릉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인 벌금 80만 원보다 많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15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선거 경험이 많은데도 현직 군수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울릉군수 선거에 출마한 최 전 군수는 지난 2월 선거구 주민에게 명절 잘 보내라는 인사와 함께 현금 1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공항 이전지 최종 확정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항 이전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오늘 국방부를 찾아가 광주와 수원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군공항 이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 지키기 운동본부가 세미나를 열고 국무조정실에 문의해본 결과 통합이전 공항의 활주로를 3,500m로 한다는 건 대구시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미래 산업을 위해 대구공항을 그대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10월 도내 펜션과 야영장 40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90%가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펜션의 경우 휴대용 손전 등 미비치와 숙박 운영자의 미거주, 소화기 유효기간 경과 등의 문제가 주로 지적됐는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여부는 제외됐습니다. 야영장은 LP가스 용기 외부 방치와 기름탱크 주변 나무 펠릿 적치 등이 지적됐는데 당시 점검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을 위한 경보기 설치 여부 확인은 제외됐습니다. 대구 모든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오후 2시 대구의 초미세먼지가 세제곱미터당 85 마이크로그램으로 환경 기준치 35보다 2배 이상 높다며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75 마이크로그램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할 때 내려집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9.5도 등 6도에서 12도의 분포로 평년보다 1, 2도가량 높았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짙다며 대구 경북은 내일도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친구들과 놀던 고등학생이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젯밤 8시쯤 대구시 동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친구 2명과 놀던 17살 A군이 아파트 건물 사이 비가림 아크릴 차광막 위를 건너뛰다가 차광막이 깨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학생들이 아파트 옥상에 자주 올라가 놀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초등학생에게 나는 나쁜 학생이라는 팻말을 목에 걸고 친구들에게 사과하도록 강요한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A 교사는 지난 5월 5학년 학생이 친구들끼리 비밀로 하기로 한 내용을 말했다는 이유로 나는 나쁜 학생입니다라는 팻말을 목에 걸고 친구들에게 사과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았습니다.